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교정 이야기 교정 전문의 박현정 원장입니다. 입안이 헐고 궤양이 생겨서 음식물 먹기 너무 힘들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입병이 났어요. 입안이 헐었어요. 구내염이 생겼어요. 라고들 하시는데요. 바로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입니다. 오늘은 구내염 극복 키포인트 살펴볼게요. 구내염이 생기면 닿기만 해도 쓰라리고 아픈데요. 구내염은 구강 내 점막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구내염에는 헤르페스성, 캔디다, 편평태선, 아프타성 구내염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프타성 구내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은 흔한 질환인데요. 입병이 났다고도 하고 입안이 헐었다고도 하고 혓바늘이 돋았다고도 환자분들이 표현하시는데요. 딱 한 번만 구내염이 난 분은 없으실 거예요. 한번 구내염이 생기면 며칠간 고생을 하고 괜찮아졌다가 또다시 구내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궤양을 형성하는 입안의 점막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 바로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입니다. 구내염이 입안에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생식기나 눈 점막 같은 구강 외 점막에 생기거나 수포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프타성 구내염이 아닙니다. 아프타성 구내염의 경우 원인이 딱 이거다 하고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피로나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에 구내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구내염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여성의 경우 호르몬의 변화 등에 의해서 구내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뺨이나 혀 등을 씹는 경우 혹은 교정장치에 의해 지속적으로 상처가 생겨서 궤양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비타민 12나 엽산, 철분, 아연 등의 영양소 결핍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원인이 없다는 거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의 경우 1, 2주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궤양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상피세포가 파괴되고 안쪽에 속살이 노출되어 있어서 닿기만 해도 쓰라리고 아프기 때문에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제는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가 아니라 통증을 덜어주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치료제 중에서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많이 사용하는 5가지 약제를 살펴볼게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헥사메딘 가그렉입니다. 아프타성 구내염 상태는 상피세포가 파괴되고 안쪽에 속살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2차 세균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강 내 위생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헥사메딘 가그렉입니다. 구강 내 소독 용액인데요. 헥사메딘 가그렉은 장기간 사용하면 치아 착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구강 내에 유해한 세균뿐만 아니라 구강 내 상주하는 유익균의 개수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열흘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알보칠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이버에 후기를 검색해 보시면 지옥을 느낄 수 있는 맛, 악마의 약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요. 알보칠 같은 경우에는 강한 산성 용액입니다. 그래서 이 산성 용액을 구내염이 생긴 부위에 도포를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보칠을 구내염이 생긴 부위에 도포하게 되면 알보칠의 강한 산성이 병소를 화학적으로 화상을 입히게 됩니다. 이렇게 병소를 파괴를 해서 새로운 세포에 의해서 새살이 돋아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보칠의 경우 치아에 닿게 되면 치아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면봉을 이용을 해서 궤양이 생긴 부위에만 도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오라메디와 페리덱스입니다. 오라메디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이고요. 전통의 강호죠. 그 다음이 페리덱스입니다. 둘 다 스테로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연고 형태의 제품인데요. 스테로이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줘서 구내염이 빨리 낫도록 도와줍니다. 또 연고 타입이기 때문에 궤양이 있는 부위를 연고로 덮어서 궤양 부위를 노출되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제품의 경우 스테로이드 성분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오라메디 같은 경우에는 중간 등급의 스테로이드가 들어있고요. 페리덱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한 등급의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성분뿐 아니라 질감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오라메디는 빡빡하고 꾸덕꾸덕한 질감이어서 고정력이 좀 더 좋고요. 페리덱스 같은 경우에는 매끈하게 발림성은 좋지만 고정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둘 다 연고 형태이기 때문에 구강내 점막에 잘 붙이기 위해서는 구강내를 좀 건조시켜야 하는데요. 구강내에 연고를 바르기 전에 면봉으로 침을 톡톡톡톡 좀 닦아내시고 발라주시면 좀 더 잘 붙어져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연고이기 때문에 혹시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먹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아니라 국소적으로 바르는 연고용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모를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서 약품 설명서에 보시면 이 약품을 7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타치 정입니다. 이 제품은 동그란 패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오라메디와 같은 성분입니다. 연고용의 제품이 입안에서 금방 씻겨져 나가고 연고용의 질감이 좋지 않아서 나온 제품인데요. 일종의 스티커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뜯어서 사용하실 때는 하얀색 면이 구내염이 생긴 부위에 닿도록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스티커 형태이기 때문에 연고용보다는 구강내에 붙였을 때 궤양 부위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티커 역시 구강내에 침이 있으면 잘 붙지 않기 때문에 면봉으로 침을 좀 톡톡톡톡 제거하신 후에 붙여주시면 더 고정력이 좋고요. 스테로이드 제품이기 때문에 오라메디와 페리덱스처럼 7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아프타성 구내염과 치료제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은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구강 위생을 깨끗이 유지하고요. 앞서 설명드린 제품들을 사용해 보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